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화인 뉴스입니다. 오늘 말이죠,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장관께서 장관직을 퇴임을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출마하기 위해서죠. 사임을 하기 전에 기자들 간담회를 잠깐 하는 것을 봤는데요. 주목할 만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말이죠,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상대할 사람으로서 강단 있는 사람 과연 누굴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가장 전투력이 있는 분이 홍준표 시장이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김문수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이죠, 이분이 현재 지지율 1위잖아요. 그래서 전투력이 좀 약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기자가 말이죠, 이재명 대표를 잘 아시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랑 맞붙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재명 대표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입니다. 제가 도지사 할 때 성남시장을 했고요. 제가 그 성남 지역에서도 저도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돌아가신 형님, 형수님, 다들,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것 이상으로 국민들께서 잘 느끼고 계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김문수 장관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얘기의 뉘앙스로 봤을 때에, 저는 이재명 대표 집안의 숟가락까지도 내가 알고 있다, 자세하게 알고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경기도지사일 때 성남시장을 했고, 나이 차이도 좀 나죠. 그 다음에 이재명의 형님, 형수님까지 알고 있다. 그런 걸 봤을 때 아주 친근하게 왕래가 잦았던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죠. 이재명에 대한 모든 것은 국민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 요즘 형수 얘기라든가 여러 가지 형병원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말이죠, 직접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만약에 이제 김문수 장관이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은 이재명과의 이 TV 토론에서 말이죠, 상당히 볼만할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마찬가지로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우리 보수파는 제가 볼 때는 6월 3일 날 똘똘 뭉치면은 말이죠, 분열하지 않으면은 정권 재창출이 100% 가능하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범보수가 모여야지 국민의힘,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그리고 우리 공화당, 당세를 볼 것 없이 말이죠, 보수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되려면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이나 대국번을 말이죠, 극우다 뭐다 이런 것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서는 되지 않습니다. 보수는 다 똑같습니다. 누가 극우입니까? 그거 없이 원탁회의를 통해서 똘똘 뭉치면은 말이죠, 100% 이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론보 조사도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탄핵 반대를 절대적으로 반대를 외치는 분들의 퍼센테이지가 44.6%죠. 이 44.6%는 말이죠, 무조건 보수 우파를 지지한다고 봐야 됩니다. 대통령 당선되는 것이 49% 내외죠, 50% 내외죠. 그러면은 이거 충분히 성산 있는 싸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지지율도 높지만은 거부감이 너무 높습니다. 가정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앞으로 제가 이제 방송을 몇 번 해드릴 겁니다만은, 자, 그래서 우리 보수 우파가 똘똘 뭉쳐야 되겠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위에 우리 대한민국이 그냥 잘 평안하여 든든히 가는 그러한 나라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3.7반도 금수광상 통일된 조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러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2025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인가요? 그분이 경기도지사일 때에 요즘에 그 유튜브 많이 막 돌아다니죠? 그 남양주 지역에 병문안을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급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남양주 119에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경기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이랬는데 이쪽에서는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죠? 자, 일단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보세요? 나는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소방서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여보세요? 예, 예. 경기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예, 예. 무슨 일 때문에요? 내가 도지사인데 그 이름이 누구예요? 지금 전화 받은 사람. 여보세요? 예, 예. 무슨 일 때문에 전화 오셨어요? 이름이 누구냐는데 왜 말을 안 해? 경찰을 불러, 경찰. 자,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나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쪽에서 네, 말씀하십시오. 다시 이야기도 또 말씀하십시오. 사무적으로 받는단 말이죠. 물론 긴급 전화이기 때문에 사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래도 도지사라면서 세 분인가요? 그렇게 신분을 밝혔으면은 네, 안녕하세요. 도지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이렇게 해서 말이죠. 행정조직의 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는 말이죠. 장난 전화인 줄 알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궁색한 답변인 것 같고요. 아마 좀 그 정치적 스펙트럼이 진보 쪽인가 아니면은 마찬가지가 뭐 그동안에 전화 있어서 좀 안 좋은 기억이 누구로부턴가 있었거나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여러분, 보수의 진보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보수는 말이죠. 전통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가족제도, 어른과 아이, 순서, 그리고 급격한 변화를 원치 않고요. 가족제도를 존중하고 말이죠. 우리가 가부장제는 나쁘지만은 또 여자를 천대하는 건 나쁘지만은 뭔가 우리는 구심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지사께서는 당시에 보수의 그분이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어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전화를 신분을 밝히고 대화를 하지 않았나. 근데 그것을 가지고 말이죠. 갑질을 했다 뭐다 이런 것은 우리의 가족제도, 우리의 오래된 관습, 이게 오래된 것을 그 망각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질을 했다 이런 것은 너무 과하게 평가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지사 관할하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분을 밝혔으면은 신분을 대답하는 것이 맞다. 장난 전화일지라도 그렇게 응대하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에 돌아다니는데요. 24년도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일을 하는데 말이죠. 어떤 아주머니가 사퇴하라고 피켓을 들고 막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 건드리면 말이죠. 어떻게 되는가? 성추행이다, 폭행이다, 폭력이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 해결하는 방법은 경찰이 오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밀치고 못 가잖아요, 여러분. 자, 이런 것을 가지고 영상에 담아서 비판하는 것은 그것은 온당치 못하다 그런 것이고요. 사람에 대해서 그 상황 그 자체를 그 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나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나 보면서도 이거는 과한 것이다, 과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오래된 한국의 전통이다, 습관이다, 오래된 문화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은 말이죠.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에서는 말이죠. 이 1000만 자유마을 회원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외국인까지 막 들어가죠. 기독교인들은 못 들어가게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만은 그것이 말이죠. 체제가 변경되었을 때에 아주 전위조직으로 나설 수 있는 조직입니다. 안토니오 그람시에가 주창한 진지전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정광훈 목사님의 그 성견 지명으로 자유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자유마을도 지금 몇천 개가 됩니다. 이 대항을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자유마을에서 1000만 명 회원 모집을 합니다. 1000만 명 회원 모집을 하는데요. 이 전화만 하면은 바로 회원에 가입이 됩니다. 전화번호는 말이죠. 070-4505-5868 여기 올라가죠. 4505-5868 전화만 하면은 회원 가입이 되는데요. 이 1000만만 확보하면은 100% 보수 우파의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 뭐 특별히 회비를 내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각 지역마다 그 문재인 정권 때에 아마 이거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아마 자치회 이렇게 해서 말이죠. 그래서 중국인들도 들어있고, 그래서 이 자유마을을 통해서 말이죠. 조직은 조직대로 이렇게 대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진지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는 사회주의화가 되는 이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화번호 나와 있는 대로 070-4505-5868 이래로 꼭 전화만 하면은 자동 가입이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자유마을 1000만 조직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국민혁명을 하는 전위부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말이죠. 지금까지 실수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혼자 절대 되지 않습니다. 꼼수 부리지 마세요. 나누지 마세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국민의힘,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그리고 우리 공화당 연합하시고요. 정광훈 목사님 대국본까지, 그리고 세이브코리아까지 연합해서 일심동체가 되어서 이번 6월 3일 날 선거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이죠. 그저 위험한 사람이 100m 달리기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70m까지 먼저 지금 이재명 씨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처져 가지고 있죠. 그러나 힘을 합치면은 그 70m 이재명을 따라잡고 우리가 먼저 골인을 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힘을 내십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